우리는 직전 영상에서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정보를, 값을 전달해 줄 수 있는 props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props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는 유저 컴포넌트 안에 name이라는 값을 하나 만들었고, 이 값을 name of child라는 props를 통해서 유저 디테일에 값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name에 이번에는 숫자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of child라는 변수에 숫자 1을 넣겠어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대로 숫자 1이 전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형태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렇다면 유저 디테일에 가서 여기에 name이 들어가고 name of child에 family name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호자, 초 이렇게 값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props는 스트링이나 오브젝트나 숫자나 어떤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든 여기에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매우 많은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조립을 해서 하나의 웹 서비스를 만들게 될 텐데, 여러 컴포넌트들을 불러오다 보면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에서 이 프롭을 쓰고 저 프롭을 쓰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props가 어떤 값을 받아와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캐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수정을 막 하다가 보니까 name of child가 오브젝트 형태였는지 스트링의 형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props를 지금 이제 설명드릴 방법으로 기록을 해서 어떤 데이터 형태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기록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props를 설명할 때 array 형태로 이 값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 타입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array가 아니라 오브젝트로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렇게 name of child라는 변수명을 써주고, 자, 여기까지는 그럼 데이터를 선언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데이터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그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우측에 들어갔다면 여기에는 값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컴포넌트에서 이미 값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값이 아닌 데이터 타입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오브젝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데이터 타입을 써주게 됩니다.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를 써주고, 자, 한번 가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자, 아무런 변화 없이 우리가 아까 출력했던 값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props의 name of child가 잘 전달이 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이유 자체가 props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받아야 되는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적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string이라고 써봅시다. name of child의 원래는 스트링을 받아야 되는데 오브젝트가 지금 넘어온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결과에 가서 보시면 보이시나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name of child가 스트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브젝트를 지금 받았어 라고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실제로 컴포넌트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조합할 때 이 에러 메시지를 보고, 아, 내가 지금 props를 어디에서 잘못 썼구나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rops의 데이터 타입을 기록하는 것 외에 props의 상세 기록들을 어떤 것들을 더 남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을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요. 간단한 데이터 타입으로 일단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name of child는 스트링을 받기로 했고, 유저 컴포넌트로 오시면 이전처럼 부모 컴포넌트에 선언되어 있는 name이라는 값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name of child 자체를 객체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은 type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넣어주면, 자,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Vue.js가 들어가고 버튼을 누르면 수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입 외에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요? required,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 값은 꼭 필요한 값이야, 혹은 이 값은 꼭 필요한 값이 아니야 라는 기록을 남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부모 컴포넌트에서 값을 만약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자, 어떤 결과가 출력될까요? 보이시나요? 네, name of child는 필요한 prop인데 missing 되었어 라는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컴포넌트들마다 참조하고 있는 prop이 실제로 정말 꼭 필요한 데이터면 이렇게 required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한 prop이다 라고 뷰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자, 이제 required를 지워주시고 이 아래 default라는 속성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값이나 대입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유저 컴포넌트, 부모 컴포넌트에서는 아무런 값도 지금 자식 컴포넌트인 유저 디테일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디폴트라는 값으로 레고를 선언해 준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이시죠? 자, 새로 고침해 주시면 에러 메시지는 뜨지 않고, 자, 부모 컴포넌트에서는 Vue.js라는 값이 있고 이 아래 자식 컴포넌트에서는 그 값이 레고라는 디폴트 값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 컴포넌트에서 아무런 값도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선언해준 레고가 출력이 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모 컴포넌트에서 값을 이렇게 전달해 준다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디폴트로 선언해준 레고가 보이지 않고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해준 값, Vue.js라는 값이 먼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rops를 이 컴포넌트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uted 속성값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computed 속성 내에 name of child 뒤에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붙여서 리턴해주는 computed 속성값 say hello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 아래에 출력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이시나요? Vue.js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뜨고, 자, 여기에서 이름 변경 버튼을 누르면 호자 안녕하세요 라고 변경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서 전달된 props, 여기서는 name of child라는 값은 이 컴포넌트 내에서는 데이터와 동일하게 this로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서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내에 switch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name of child를 컴퓨터라는 값으로 바꾸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그 함수를 듣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페이지에 오셔서 이름 변경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에러 메시지가 떴죠? 에러 메시지를 살펴보면 prop을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걸 피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왜냐하면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 될 때 이 값은 덮어 씌워질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컴포넌트에서 이름을 변경하는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자식 컴포넌트의 네임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props로 이 위에 있는 네임에 선언되어 있는 이 값과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name of child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요. 자식 컴포넌트에서 이 값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을 하더라도 그 값이 부모 컴포넌트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자식 컴포넌트에서, 자, 원래대로면은, 자, 자식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값을 변경해서, 네, 컴퓨터로 변경해서 막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용을 하고 있던 것에서
부모 컴포넌트의 값이 변경되자마자 그 변경된 것들이 싹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어떤 독립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값을 변경을 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옆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값을 이제 컴퓨티드를 쓰거나 뭐 데이터 안에 재할당시켜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 변경이 자식 컴포넌트 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다시 부모로부터 받은 값을 자식 컴포넌트 내에 어떤 다른 변수 내에 할당시켜서 그 변수를 변경시키는 거지, 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값 자체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자식 컴포넌트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식 컴포넌트에만 그 변경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모 컴포넌트의 이 값에도 그 변경을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